엑기스. 자, 여러분. 우리 어제에서 오늘 또 보네요. 이거 선생님 밥 먹고 나서 그런가 약간 배도 부르고 약간 나른한데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할까? 어휴. 목도 한번 누르고. 아이고. 이제 주몸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여러분 우리 6월 민주항쟁까지 배웠죠. 선생님이 어제 이제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배우고 오늘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그럼 일단 우선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4.19, 5.18, 6월 민주항쟁 정리를 한번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4.19, 5.18, 6월 민주항쟁까지 했죠. 오늘은 간단하게 글만 있으면 지루할까봐 쌤이 이제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 4.19, 5.18, 6월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정리하고 수업 넘어갑시다. 자, 4.19 혁명들과 4.19부터 한번 볼까요? 이 초대 대통령, 대통령 계속 하고 싶어 하면서 헌법 바꿔서 독재 정치하고 부정부패로 국민 생활을 어렵게 했던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이었죠. 왜 이렇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어떤 선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에 승리를 했죠. 어떤 선거였어? 1960년 3월 15일 날 일어난 3.15 부정선거였죠. 부정선거.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다 했어? 돈도 주고, 우리 뽑아달라고 돈도 주고,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대신 투표하고, 그리고 투표함 태워버리고 막, 그랬다 했죠.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채고 대구에서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먼저 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 2월 28일 날 했대서 무슨, 28, 공원이 있다. 대구에 가면 28 공원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나? 자, 이렇게 선거에 승리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부 통령 선거 다시 하라! 라고 팍 이렇게 시위가 합니다. 어디서? 마산에서요. 근데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얘기를 들어줘요? 아니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누가 발견됩니까? 실종된 고등학생 누굴까요? 그렇죠. 김주열. 주열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바다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가 확산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5 부정선거는 불법선거다. 정부는 책임져라. 직선제 돌려내라. 초등학생까지 참여했다 했죠. 1960년 4월 19일 4.19 뭐랄까요? 혁명.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은 물러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재선거를 해서 새 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교훈은 뭘까요? 잘못된 정권은 누구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바로잡아야 되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구나. 라는 이런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승만이 물러났어요. 그리고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뽑히지만 1961년 누가 정권을 장악합니까? 누가 정권을 장악해요? 자,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5월 16일 날 누가 일으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박정희. 근데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때 선생님이 2번까지는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3번을 바꿨다 했죠. 이 박정희가 3선 개헌을 해서 3번까지 할 수 있게 바꿨죠.
근데 또 3번 하다 보니까 뭐야? 평생 하고 싶지? 그래서 헌법을 만든다 했죠. 헌법. 무슨 헌법이라 했어요? 김유신 떠올려 했죠. 유신 헌법을 만듭니다. 유신 헌법. 유신 헌법을 말하면서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치자 하면서 유신 헌법을 만드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내용이죠. 대통령 횟수도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직선제하면 자기가 뽑아주니까 무슨 제로 바뀝니까? 이거 중요한데 간선제로 바뀌죠. 대표들을 뽑아서 그 대표들이 자기를 선출하게 하는 간선제로 바뀝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9년 박정희가 처음 1961년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오래 했죠. 시위가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박정희 물러가라 하면서 막 유신 철폐해라 하면서 부망쟁이라고 부산 마산에서 크게 일어난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어나고 있다가 부망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 와중에 박정희가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어요? 부하 김재규한테 총을 맞아서 빵 맞아서 죽죠. 그래서 유신이 종료가 됩니다. 박정희 시대가 저물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민주주의 사회가 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죽고 12월 10일 이건 12.12 사태라 하는데 신군부 세력 누굽니까? 전두환이 또 종변을 일으켜요. 또 군인이죠. 전두환.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1980년 5월 18일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죠. 이걸 뭐라고 우리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데 5.18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뭐 항쟁도 괜찮고 민주화 뭐 항쟁 운동 다 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이번에 무슨 군입니까? 좀 어려운데 계엄군이라 했죠. 계엄군은 어떨 때 보낸다 했어요? 국가가 비상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보내는 군인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걸 비상사태로 본 거죠. 계엄군 이번에는 계엄군들이 시민들한테 총도 쏘고 총으로 찍으면서 막 부상도 입히고 잡아가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총 쏘며 시위를 진압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대항해야겠죠. 무슨 군입니까? 시민군을 조직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광주에 출입 금지시키고 또 TV나 뭐 신문 같은 언론을 통제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러다가 계엄군이 이 시민군들이 본부로 쓰고 있는 전라남 도청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결국 시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발생하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은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또 뭐? 민주주의의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월 항쟁 한번 볼까요? 6월 항쟁. 5.18이 끝났죠? 5.18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목이야. 자, 12대. 이 누굽니까, 이거? 응? 전두환이 뭐야, 이거? 전두환이 뭐랬어요? 여러분. 전두환이 계속 국민들의 알 권리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그죠? 신문방송도 계속 통제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뭡니까? 직선제입니까? 여전히 간선제입니까? 간선제죠. 자, 또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무슨 일고에 대학생 한 명이 죽죠. 책상을 탁 하고 진이 억하고 쓰러졌다고. 이 누굴까요, 이거? 그렇죠. 박종철이죠. 박종철 경찰들이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대통령 직선제 시행해라. 고문 금지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하고 막 거리로 나옵니다.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전두환이. 안 들어줬죠? 헌법 소화하겠다면서 이제 사회가 혼란하고 시기에 부적절하다 하면서 안 들어줍니다. 이건 긴급 조치라는데 또 안 들어줘요. 시민들 어떡합니까 또?
또 나와야 되겠죠, 또. 직선제 해라. 독재 물러가라. 그 와중에 또 이제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습니다. 1987 봤죠? 그러다가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커져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전두환이 어떻게 합니까? 아, 안 되겠구나 싶어서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죠. 민주화 선언, 내용이 뭡니까? 직선제 할게. 그래, 너희 말대로.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할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게 됐고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정리가 잘 됐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간다고 했죠.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우리 6월 민주항쟁 그때 이제 직선제로 바뀐 거 기억합니까?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어? 직선제입니까? 간선제입니까? 간선제였죠. 그럼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다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직선제를 통해 뽑은 첫 번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독재 정치가 끝난 거죠. 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회책은 26쪽을 보면은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굳이 피기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잘 들으세요.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뽑혔고요.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도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서 현재 지금 우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꾸준히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죠. 직선제만 되면 됩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방자치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말이 좀 어렵죠? 지방자치? 지방이 뭔지는 알겠는데 자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또 주민소환제가 있어요.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 잘못 들으면 잘못한 주민을 소환해가지고 벌 주고 그런 건가? 아닙니다. 이거는 차차 보도록 하고, 우선 오늘은 선생님이 역대 대통령들 영상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줄게요. 자, 동영상 한번 보고 옵시다.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시국 수습책을 담은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노태우 대표위원은 이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외에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과 정치 관련 구속자의 대폭 석방, 기본인권보장 제도의 확립, 언론기본법의 전면 재검토, 사회 각 분야의 자치와 자율 확대, 과감한 사회정화 조처 등 8개 항에 걸친 폭넓은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공과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뚜렷하게 갈립니다.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은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하고 아들의 국정 개입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치적 결단을 통해 각종 개혁 조치를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군정종식과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3월 취임 12이틀 만에 국내 최대 사조직 하나회 핵심 회원이었던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 등을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조치를 계기로 하나회가 군에서 자치를 감추게 됐습니다. 하나회를 청산 안 했으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대통령 안 됐을 겁니다. 취임 첫 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해 부패 차단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한 점도 취적으로 꼽힙니다.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외치며 5.18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도덕성이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OECD 가입은 급속한 자본 유출입을 허용했고 정부는 1997년 1월 한보 철강 부도, 7월 기아차 부도 사태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김영삼 정부는 1997년 말 끝내 IMF에 2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책임과 함께 임기 말 불거진 차남 현철 씨의 국정개입 논란과 개인 비리는 김영삼 정부 개혁 조치들의 빛을 가려버린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SBS 최대식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우뚝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 서거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조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정치사의 거목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3분 서거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부인 이희호 여사와 세 아들 부부, 손자 손녀 그리고 오랜 측근인 동교동계 인사들이 임종했습니다. 서거 직전까지 가족과 눈빛을 나누며 의사소통을 했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고인을 옆에서 지켰던 이들은 전했습니다. 오늘 운명하시기 한두 시간 전에도 눈빛으로 가족들하고 일부 의사소통이 됐어요. 군부 독재와 싸우며 투옥과 망명을 거듭했지만 15대 대통령 당선과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광도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평생을 바친 한국 정치사의 거목은 영욕의 삶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순간, 전 국민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시민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환호와 박수 속에 부부젤라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촛불 민심이 승리했다는 벅찬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번쩍 들면서 헌재 만세를 외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기대했던 반대 집회 참가자들. 자신들의 예상이 빗나간 판결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다며 스마트폰을 연신 들여다보고 특히 만장일치 결정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선고 순간,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 시민들의 표정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박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승렬하였습니다. 만들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아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자, 잘 보고 왔죠? 별로 여러분 아는 대통령도 있고 모르는 대통령도 있는데 영상이 별로 안 길어. 그 볼만할 겁니다. 볼만했죠? 지루했어요? 그럼 다음에 쌤이 이제 실제 수업할 때는 더 즐거운, 더 재밌는 걸로, 더 짧은 걸로 가져올게.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아까 쌤 2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제에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지방자치제. 발음이 잘 안 된다고요? 지방자치제. 정확하죠? 지방자치제는 뭐냐? 사실 이거는 옛날에 1952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5.16 군사정변이 되면서 폐지가 됐다가 6.29 민주화선언 누가 한 거였죠? 6.29 민주화선언?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6.29 민주화선언을 하면서 직선제도 바꾸고 지방자치제도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 지방자치제? 아유, 선생님은 어릴 때 그냥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선생님 6학년 때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지루했던 기억이 나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 대통령을 뽑죠. 그럼 여러분이 속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보자. 개인적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청송군을 좋아합니다. 청송군. 경상북도에 있는 청송군도 있고 안동시도 있고 포항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 있고 군으로 끝나는 군도 모여있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청송군에 산다고 칩시다. 그럼 뭐 하냐면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듯이 청송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을 청송군으로 끝나니까 청송군수라고 합니다. 청송군수는 뭐야? 청송군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역의 일을, 청송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이 청송군수인데 그 청송군수를 청송 사람들이 직접 뽑는 거야.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는 대구광역시죠. 그럼 대구에서 대구는 뭐야? 군수일까요? 대구광역시장일까요? 그렇죠. 대구광역시장이겠죠. 그럼 그 대구광역시장을 누가 뽑습니까? 그렇죠. 대구 사람들이 뽑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속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을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해요. 간단하죠? 우리 반을 대표하는 사람 누굽니까? 관장이죠. 누가 뽑아? 여러분이. 그럼 우리 학교를 대표할 사람 누굽니까? 학생 중에. 그 종교회장. 누가 뽑아요? 투표권이 있는 그 학교 학생들이 뽑죠. 그것처럼 지방에 있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이게 이제 1991 이제 민주화 선언에 따라서 부활을 했고요, 여러분. 1991년에 지방 이제 의회가 있어요, 의회. 여러분 종교 어린이회 하죠. 학급 어린이회도 하고. 그럼 학급 어린이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종교 어린이 회장이랑 회의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군수가 있으면은 그 밑에 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 아까 말한 선생님이 좋아하는 청송군이라 칩시다. 그럼 청송군 의회가 있어요. 그럼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구시 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의회, 안동시 의회 이런 것처럼 다 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회가 있으면 보세요. 종교회장이 있으면 반장들이 학교 보면 다 있죠. 그리고 종교회장이 있잖아. 부회장도 있고. 그것처럼 군수나 시장을 뽑았어. 그럼 그 밑에 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누가 뽑을까요?
힌트, 여러분, 종교회장이 반장 뽑습니까? 아니면은 그 반에 속한 학생들이 반장을 뽑습니까? 그렇죠. 종교회장이 반장을 뽑진 않잖아. 똑같습니다. 여기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군수도 뽑고 거기서 군수랑 같이 일을 할 의회에 속할 군 의원들도 뽑습니다. 모두가 지역민들이 뽑는 겁니다. 쌤 계속 말이 엉킨다고요? 지금 배불러서 그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방자치제는 뭐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우리 지역의 의원들, 그리고 군수면 군수, 그리고 지방자치장,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뽑는 거를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뭐 지방자치제가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 의회에 속할 군의원들도 뽑고 의원들도 뽑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벌써 좀 사회책을 좀 본 친구들도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지역의 문제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총선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뽑아놓은 군 의원들도 있고 군수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속한 군 의원들과 군수님은 지역 주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지역 문제를 그 지역에 속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민주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성년의 나이가 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핵심은 주민 행복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복지관 1층에 있는 카페,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눕니다. 카페 바리스타는 손님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입니다. 건물 한쪽에선 댄스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와 수강자가 모두 또래로 이곳 복지관은 노인이 이용자인 동시에 주인입니다. 이름처럼 더불어 행복한 주민 복지 모델로 평가받아 올해 행정 서비스 최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기부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소박하지만 어르신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이렇게 우수한 자치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지방자치 박람회가 행정중심 도시 세종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20년,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 나아갈 방향이 선포됐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지방자치 미래비전 6개 항목의 핵심은 주민 행복입니다. 과거의 지방자치가 단체장, 의회 중심의 제도 자치였다면 이제는 주민 행복 중심의 생활 자치로. 박람회 기간 국민 대토론회 등 정책 포럼도 진행돼 우리 지방자치 역사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자, 잘 보고 왔죠? 이게 지방자치제였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 자,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뭐 기억납니까? 소환. 그렇죠. 주민 소환제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28쪽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민 소환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끝에 제는 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제도. 그러니까 주민을 소환하는 제도라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민을 소환한다? 뭔가 이상하잖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민이 소환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주민이 누구를 소환할까요? 소환이 뭔 말인 줄 알죠?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자, 만약 아까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군수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군의원,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뽑혔는데 말을 안 들어. 주민들의 말을 안 듣고 막 맘대로 하려고 해. 그러면 뽑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반장 선거 나가고 종교회장 선거 나갈 때 항상 뭐랍니까? 이 반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희생하고, 종교회장은 뭐랍니까? 학교를 더
밝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제 이 한 몸 바쳐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고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다. 그죠? 여러분 그 말 듣고 뽑아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말대로 안 해. 여러분이 뽑은 반장이랑 정교장이 몸도 맨날 안 보이고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뭐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저거는 정교장 자격이 없다. 반장 자격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투표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건 고쳐야겠죠. 이 주민소환제는 뭐냐?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은 일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그런 거 약간 못할 때, 주민 뜻에 어긋날 때 이거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너 처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했잖아. 이렇게 안 하네? 야, 가. 너 물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3만 명이 있다, 3만 명 있다 칩시다. 3만 명. 주민이 3만 명인데 한 100명 정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군수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물러났으면 좋겠어. 물러나라. 이러면 물러날까요? 아니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투표한 사람들 중에, 주민들 중에 투표권자라 할게요. 투표할 권한 있는 투표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에 있는 사람이 3만 명이라 칩시다. 청송군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럼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몇 명? 그렇죠. 최소한 10,000명이 투표를 해야지 이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만 명 중에 10,000명이 딱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투표를 했어요. 물러나라고 투표를 했는데 이제 결과를 이제 봐야겠죠. 찬성 반대. 거기서 물러나지 마세요라는 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 물러나도 됩니다. 왜? 표를 깠는데 표를 이렇게 봤는데 안 물러나도 돼요. 물러나지 마세요가 더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표라도 더 물러나. 너희들 물러나. 우리가 뽑은 대로 일도 안 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도 안 하고 물러나. 라고 한 표라도 더 많잖아요. 그러면 물러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소환제입니다. 주민소환제. 이 주민소환제는 여러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데? 아닌가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3살이니까 이때 태어났겠네요? 여러분 주민소환제 시행됐을 때 태어났네. 주민소환제도 시작되고 여러분도 소환이 됐네요. 이 세상에. 자, 동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대전 중구의회가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의원들을 해임하기 위해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며 강경합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 주민과 중구의회 의원 그리고 집행부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삭감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간담회는 의원들을 향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의정비는 나중에 추경으로 세우면 안 되고 저희 4,300만 원은 추경으로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본 예산이 없이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추경에다가 본 예산을 그때 가서 한다? 한 달, 두 달 후에 추경할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효 문화뿌리 축제하고 어린이 영유아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노령연금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저희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는.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주 재정난을 이유로 효문화뿌리 축제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 등 10억 원을 깎았습니다. 뿌리축제 예산 5억이면 기초노령연금 한 달 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시급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중구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전체 539억 원 가운데 국 11호 494억 원이 확보돼 있어 11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의회가 자, 잘 보고 왔죠? 이게 바로 주민소환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지방자치제 그 주민 여러분 주민소환제를 배웠는데 이 직선제, 지방자치제, 주민소환제가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3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4.19 혁명, 5.18, 6월 민주항쟁이랑 비교해 딱 해보면 알아요. 일단 선거제도가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시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전부 다 간선제 해가지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뽑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대통령 되고 막 맘대로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뽑을 수가 있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으니까 뭡니까? 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된 거죠. 두 번째, 주민들이 직접 뽑은 주민의 대표가 지역의 일을 처리해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주 소환제의 의의는 뭘까요? 그렇죠. 주민 소환제를 하면은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해 물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가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이전까지 6월 민주항쟁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고 그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핵심 키포인트 딱 3가지입니다. 직선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 세 번째는 주민소환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선제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뤄온 직선제. 전두환의 6.29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시행됩니까?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직선제는 대통령을 국민이 뭐로 뽑는 거? 그렇죠. 투표로 뽑는 거죠. 여기 그림 2개 보입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인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왼쪽 그림 보세요. 엄청나게 큰 건물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건 간선제의 현장입니다. 선거인 대표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대신 선거를 한 거죠. 이게 간선제의 모습입니다. 누굴 뽑았겠어요? 시민 선거인 대표들 누굴 앉혔겠어? 대통령들이, 그 당시 독재 정치했던 대통령들이. 그렇죠. 자기 뽑아준 사람들 앉혔겠죠. 이 간선제에서 지금 직선제로 변했다는 거. 그 직선제의 중요성은 뭡니까? 우리 국민이 직접 뽑아 뭐를 할 수 없다? 독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뽑겠죠. 독재를 할 사람.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항상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오늘 키포인트 지방자치제 봅시다. 이거 6.29 민주화 선언 때 부활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자치단체장, 즉 지자체장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뭐 청송 같으면 누굽니까? 청송군이면 청송군수가 되겠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청송군의원들이 되겠죠. 이건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 그 지역의 대표를 주민들이 뽑았잖아.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해줄 사람을 뽑겠죠. 해결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이 뽑은 지역 대표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뭐로 해결합니까?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뭐 이건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어요. 평화적, 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말들이 되겠죠. 왜? 그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았으니까. 1991년에 여러분 지방의회가 먼저 구성이 됩니다. 지방의회 구성되고 95년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지방자치제의 말도 좀 어려운데 일단 그거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 쓰신 지자체장,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좀 어렵죠. 지방자치단체가 뭐냐면 서울, 대구, 그리고 청송군, 안동시, 이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야. 여기 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줄여서 지자체장이 되는 거고요. 지자체장이 되는 거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사람 누굴까요? 경상북도를 다 이끄는 대표.
동사무소 도지사랍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등 이런 광역시는 광역시장이라고요. 안동시, 포항시 이런 거는 시장, 청송군, 영덕군 이런 데는 군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 군 지역에 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남구가 있어요. 남구. 대구광역시 안에 남구가 있으면 그 남구를 관할하는 사람은, 대표하는 사람은 구청장이라 부릅니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방의회가 뭐냐? 지방의회는 이거는 지울게요. 이거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특별시의회, 뭐 도의회, 광역시의회, 군의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뭐 서울시 의원들을 말하는 거고, 의회 의원들이고, 뭐 청송군에는 청송군 의원들이 있겠죠. 자,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청송군은 청송군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청송군수, 그리고 청송군수와 청송군 의원들이 청송군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청송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송 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송군수와 청송군의원들이 주민들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생겼습니다. 뭐? 주민소환제. 이게 뭐냐?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청송 뭐 군수 군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주민 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한두 명, 몇백 명이 이거 싫어한다고 해서 물러날 수 하게 할 수 있겠어? 아니죠. 투표권자, 즉 이 청송 군수를 뽑은 청송 주민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이 둘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란 말 알죠? 반대표가 이 사람들을 물러나게 합시다 라는 표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민소환자 역할은 뭡니까? 지역의 대표가 청송 군수, 군의원, 안동시장, 안동 시의원, 대구시장, 대구시의원들이 맡은 일을 어떻게 공정하게 열심히, 다 맞죠? 공정하게 아니면 열심히 뭐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뽑았으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때 누구의 편에서?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겠죠. 아니면 소환제 당할 거니까. 그죠? 지방자치제, 주민소환제를 알아봤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시위에 참여하는지, 시위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고민 중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더 할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더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자면서 고민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하면서 오늘 이제 남은 하루 잘 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